호돌이 썰툰.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어떤 기이한 현상으로 유명해진 커다랗고 오래된 나무 상자가 있었다. 그 나무 상자를 손바닥으로 탁 때리면 나무를 때리는 소리가 아닌 희한하게도 맑은 철판을 때리는 소리가 났다. 오, 신기하다. 어떤 과학자는 이에 흥미를 보여 겨우 허락을 얻어 나무 상자의 내부를 조사해보기로 하였다. 나무 상자의 한쪽을 뜯어보니 안에는 철판으로 덧대어져 있었다. 이것 때문에 소리가 난 건가? 철판 안까지 뜯어보니 철판 안에는 엄청나게 오래된 유골이 하나 있었다. 놀란 마음에 조사를 맡겨보니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몇십 년 전 고문으로 인해 안에 갇힌 사람. 그 후엔 그 상자에서 더 이상 철판 소리가 나지 않았다. 나는 언니랑 단둘이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다. 술래인 언니가 말했다. 숫자 셀 테니까 얼른 숨어. 나는 재빨리 내 방 옷장들 중에 하나에 들어가 몸을 웅크린 채 숨었다. 오랜만에 숨바꼭질이라 기대된다. 시간이 지나 언니가 나를 찾는 소리가 들리더니 찾았다! 머리카락 다 보여. 얼른 나와. 라는 소리가 옷장 너머에서 들렸다. 벌써 찾은 건가? 낚시하는 거겠지. 나는 안 나가고 속으로 생각했다. 좋은 말 할 때 빨리 나오라니까. 이거 열어. 계속 낚시인 줄 알았는데 점점 뭔가 화를 내는 것 같아 무서워서 문을 열고 나왔다. 문을 열자 바로 옆 옷장 앞에서 문을 열려고 하는 언니를 보았다. 첫 번째 이야기. 나무 상자를 손바닥으로 때리면 철판 소리가 났었지만 시체를 꺼내자 나지 않았다. 사람들이 나무 상자를 때리는 순간 안에 있던 갇힌 영혼이 동시에 철판을 때려 철판 소리가 났다. 갇힌 사람의 나가고 싶다의 원념이 이 현상을 만들어냈다. 두 번째 이야기. 숨바꼭질 중 언니는 머리카락이 다 보인다라고 하였다. 나를 낚시하는 것이 아닌 반대편 옷장에 나와 있는 머리카락을 본 것이다. 또 다른 누군가 반대편 옷장에 숨어 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난 어느 숲속에 있는 높은 산에 등산을 가기로 했다. 한참 산을 오르고 있는데 어떤 여러 개의 돌탑에 종이 비행기가 하나씩 올려져 있었다. 뭐지? 하고 열어보니 종이 비행기에 모두 살려주세요 라고 적혀 있었다. 뭐야, 누가 이런 이상한 장난질을. 나는 어이가 없어 그냥 무시하고 산을 계속 올랐다. 계속 오르다가 어떤 지점에서 발을 헛디뎌 그만 옆으로 굴러떨어지고 말았다. 나는 정신을 잃었다. 몇 시간 후 눈을 떠보니 나는 가파른 절벽에 튀어나온 부분에 갇혀 있었다. 이런... 절망에 빠져 있는데 둘러보니 옆에 펜과 종이 한 장이 있었다. 나는 더욱 절망하였다. 어느 날 친한 친구에게 전화가 왔다. 호준이니? 이사는 잘했어? 응, 잘했고 말고. 근데 여기 좀 이상해. 왜? 무슨 일 있어? 그건 아니고 옆방 사람이 좀 이상해. 평소에 씻지도 않고 냄새도 많이 나고 길고양이들한테 몹쓸 짓도 하고. 저런 좀 이상한 사람이네? 응, 방음도 잘 안 되는지 유리 깨지는 소리도 들리고 벽에다가 머리 박는 듯한 소리도 들려. 이젠 부스럭거리는 소리도 거슬려. 하필 새로 간 집에 좀 지내다가 이사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려고. 에휴, 하필 이상한 자식이 왜 옆집에 있는지. 다음날 내 친구는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 첫 번째 이야기. 나가봤던 돌탑 위 종이 비행기들은 나와 같이 상황을 겪어 종이에다가 살려주세요 라고 적어 이미 날렸던 사람들의 것이다. 어떤 존재가 나가 종이 비행기를 접어 날리면 결국 죽을 나를 상징하는 돌탑을 만들려고 기다리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친구 말을 잘 들어보면 이상한 사람이랑 사는데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방음이 잘 안된다. 반대로 생각하면 옆집 사람이 친구의 소리도 잘 들을 수 있다. 통화한 날 나와 통화하는 내용을 엿듣고 친구를 죽였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어느 겨울날이었다. 나는 패딩을 입은 채 이번에 소개받은 이상형인 여자와 만나 어두운 길을 걷고 있었다. 오빠, 우리 좀 어두운 골목으로 들어갈까? 스킨십을 엄청 싫어하던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다. 뭐지? 생각을 바꾼 건가? 나는 은근 설레서 알겠다고 하고 앞장섰다. 골목에 거의 다 들어서자 갑자기 등 뒤에서 그녀가 검지손가락 같은 걸로 아무 말 없이 날 밀었다. 나는 부끄러운가? 귀엽네 라고 생각했다. 그러다 계속 손가락 같은 걸로 밀리다가 어두운 골목에 도착하여 멈춰섰고 그 멈춰선과 동시에 뭔가 찢어지는 소리가 났다. 손목에 칼을 대자 피가 나기 시작했다. 지긋지긋한 인생도 이제 가는구만. 나는 나를 괴롭히던 일진과의 생활을 다시 기억해봤다. 심심하면 때리기, 심한 욕들, 다리 사이로 기어가기 등 그동안에 당한 걸 이런 식으로 대처하다니 조금 아쉽기도 하다. 그러던 사이 손목에선 피가 더욱 나기 시작했다. 어디선가 소리가 들렸다.
깼네. 뭐 이래야 좀 덜 아쉽지. 첫 번째 이야기. 여자가 나를 손가락이 아닌 칼로 등 뒤를 계속 민 것이다. 패딩을 입고 있어 손가락이라 생각하던 나는 멈추어 서지자 그대로 칼로 인해 패딩과 몸이 간통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마지막에 보면 누군가가 신음을 내고 나는 깨어나서 덜 아쉽다고 했다. 내가 지금 칼을 대고 있는 손목은 내 것이 아닌 나를 괴롭히던 일진의 손목이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나는 자각몽, 흔히 말해서 루시드 드림을 꿀 수 있다. 말 그대로 꿈속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고 할 수 있다. 대신 계속 꾸다 보니 오감 중에 미각과 후각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어쨌든 꿈속에선 나는 최강이지만 학교에서는 별 볼 일 없는 놈이다. 오늘도 나를 무시하던 놈을 꿈속에서 혼내줄 것이다. 늘 그렇듯이 나는 그 녀석을 꿈속에서 내 앞에 소환시킨 후에 총을 만들어서 몇 시간이나 쏘아댔다. 얼마나 쏘아댔는지 화양 연기로 인해 앞이 보이지 않았다. 그 순간 앞이 잠깐 흐릿하다가 쥐고 있던 총이 점차 칼로 바뀌었다. 너무 무리했나? 나는 화양 연기를 헤쳐나가면서 그 녀석을 찾기 시작했다. 흐릿한 연기 속에 어떤 형체가 보였다. 이 녀석 여기 있었구만. 나는 형체로 달려가 바로 칼을 꽂아버렸다. 그 형체는 비명을 질렀고 피냄새가 진동했다. 이제 속 시원하네. 나는 셀프 염색을 하려고 어떤 사이트에서 염색약을 샀다. 이름 없는 무명 사이트였지만 염색약 후기들이 너무 좋아서 믿고 구매하였다. 어디 한번 해볼까? 염색약을 바르고 기다리면서 한숨 자고 일어나서 머리를 감아봤더니 염색이 되기는커녕 머리가 듬성듬성 빠져 있었다. 나는 매우 화가 나서 문의 전화를 바로 해봤지만 전화가 되지 않았다. 잔뜩 화가 나 있는 와중 사이트에서 사용 후기를 쓸 수 있길래 뭐라 쓸까 하다가 나만 당할 수 없지. 딴 사람들도 당해봐라. 심정으로 염색이 너무 잘 된다. 대만족한다고 후기를 남겼다. 첫 번째 이야기. 나는 자각몽을 꿀 때 후각과 미각을 못 느낀다고 했다. 헌데 종이칼로 바뀌고 나서 형태를 찔렀을 때 피냄새가 진동했다고 한다. 나는 자각몽의 부작용으로 꿈이 아닌 현실에서 누군가를 찔렀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딴 사람들도 당해봐라의 심정으로 좋게 후기를 썼다. 헌데 나 또한 이미 나와 같은 경험을 겪은 후기들을 보고 염색약을 산 것이었다. 호돌이 썰툰.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나는 몇 년 동안 남자친구가 있는 여자를 짝사랑하다가 결국은 어찌어찌 잘 돼서 나는 매일 그녀와 달콤한 통화를 하고 있다. 같은 안부의 반복이지만 그래도 즐겁다. 여보세요? 자기야, 잘 잤어? 잘 잤어. 뭐하고 있었어? 오늘은 그냥 집에서 쉬고 있었어. 그렇구나. 아참, 이번에 이무이 극장판이 개봉했다는데 보러 갈래? 하하하, 재밌겠다. 보고 싶어, 자기야. 응. 나도. 언제 볼 수 있을까? 자기 편한 시간에 보자. 난 언제든지 좋아. 그래, 일단은 연락 줄게. 내일도. 전화가 끊어지고 안내 메시지가 나왔다. 재생 종료. 나는 친구와 미래에 내가 보고 있을 것을 점쳐주는 용한 점쟁이에게 찾아갔다. 점쟁이는 친구를 점치더니 말했다. 당신은 8년 정도 정육점 같은 곳에서 일하다가 이른쯤에는 성공하겠군요. 친구는 으쓱해서 기분이 좋아 보였고 나는 속으로 부럽다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저도 어서 봐주세요. 그러자 점쟁이는 나를 점쳤다. 점을 치던 와중에 갑자기 표정이 매우 안 좋아졌다. 나는 말했다. 왜 그러세요? 그러자 점쟁이는 말했다. 당신은 10년 후에 엄청난 궁전 안에 있을 것이오. 그 후 금은 보화를 보며 살아갈 것이오. 나는 친구를 부러워하긴커녕 더할 나위 없이 기뻤다. 8년 후 나는 행방불명되었다. 첫 번째 이야기. 나는 몇 년 동안 남자친구가 있는 여자를 짝사랑하였다. 그리고 그녀와 이젠 달콤한 통화를 할 수 있다. 헌데 마지막에 재생 종료라고 안내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는 통화 녹음본의 재생을 의미하는 것이다. 나는 그녀의 남자친구를 죽이고 그의 핸드폰에 저장된 자동 녹음으로 녹음본 속의 그녀와 매일 전화하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10년 후에 엄청 호화로운 것들을 보며 살아갈 것이라 얘기를 들었다. 헌데 8년 후에 나는 행방불명되었다. 친구는 정육점 같은 곳에서 장기 매매범으로 8년을 일하다가 나의 장기를 매매한 후 성공하고 나의 눈은 부자인 사람에게 이식되어 호화로운 것들을 보며 살아가고 있다.